안녕하세요, 김선비입니다. 오늘은 족밥대전 3차 정리본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이 좀 많아서 카페에 제가 정리를 해놓은 정리본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컵핸들인데, 컵핸들이 나오려면 618이랑 정고점을 지지해야 컵핸들이 성립된다. 한 번이라도 618을 깨고 다시 786을 때리면 숏타겟 하는 게 유리하다. 이때 거래량을 유심히 봐야 하고, 주가가 컵핸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계속 붙어야 한다. 솜솜님의 설명을 보면은 추세 전환의 시그널, 두 번째는 컵핸들입니다. 보통은 1을 터치하고 0.618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컵앤핸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넥라인과 매물대로 참고한다면 이 수치 또한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786에 매물대가 쌓여 있으면 1을 터치하고 786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 전환이 기대되는 구간에서 786-382의 형태의 반등이 나올지, 컵앤핸들의 반등이 나올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대와 넥라인을 참고하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면 1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걸 확인하면 무작정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786-381을 기다리기보다는 적어도 1을 터치해주면서 매물을 소화해주고 지지받는 컵앤핸들이 나와야 좋겠구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618 구간에 매물대가 쌓여있다면 786-382보다는 이 구간을 뚫어준 뒤에 다시 지지받는 컵앤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0.382 구간에 매물대가 쌓여있다면 이 구간을 뚫어준 후에 381을 지지한 786-382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을 미리 파악하면 지지와 저항 자리를 미리 예측하는 게 수월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반등의 모양까지도 예측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컵핸들의 성립 요건은 저점 하락 후 1대1 원위치 혹은 786 구간까지 상승한 뒤 0.618 자리까지 하락을 하거나 지지하는 것, 그리고 하락과 지지가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전에 넥라인과 매물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을 체크하면 무작정 추세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618 구간에 쌓여있다면 그 구간을 터치하고 상승을 하거나 382 구간에 쌓인 게 확인이 되면 그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을 미리 파악하면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미리 예측하는 게 수월하고 반등의 모양까지 예측 가능한 거죠. 이 차트 보시면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1에서 786까지 올랐다가 이 매물대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까지 보지 않아도 786, 382, 1.618 이런 식으로 786, 382도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넥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과 넥라인은 의미가 좀 달라요. 쉽게 말하면 넥라인은 모가지를 치는 라인입니다. 헤드앤숄더를 봤을 때 사람의 어깨와 머리 사이에 목이 존재하는 거고, 그 라인이 목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한 파동에 하나 둘 정도 나오는 걸로 저는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왼 어깨, 머리, 오른 어깨 딱 쳐버리면은 여기가 목인 거죠. 그래서 이걸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높다는 건 신뢰도가 높다는 건데,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못 들은 것, 왼쪽 어깨겠죠. 거래량이 오른쪽 어깨도 동일하고,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못 들었고, 혹은 저항을 받거나,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 곳인 거죠. 거꾸로 가면 지지받는 곳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봉에서 작은 봉이 모여서 큰 봉이 되는데 거래량이 터진 곳을 중점으로 넥라인을 그으면 된다. 많이 샀다는 건 그 자리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다. 물린 사람들은 본절이 오면 매도를 할 것이다. 이 구간에서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본절이 왔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를 한다. 넥라인과 지지와 저항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 구간 여기에는 저항 라인인 거예요. 넥라인이 아닌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라인이죠. 여기도 저항 라인이에요. 그럼 넥라인 어디냐? 이 중간 라인입니다. 어깨, 머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넥라인 하나가 되게 중요하고 한 파동에 넥라인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넥라인과 지지와 저항은 약간 다르다. 그 다음 거래량 없는 786-382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없으면 롱 타깃이 안 나온다. 다만 B파동 이후 786 터치 0.5에서 381을 지지하면 롱 타깃이다.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없으면 롱 타깃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롱 타깃이 안 나왔다 이 말이죠. 대신 B파동 이후 786 찍고 0.5나 382 보곤 지지를 하면 이건 롱 타깃으로 볼만하다는 겁니다. 이거 확률이죠. 주가가 크게 반등한 후 1시간 봉 차트에서 60일선 2평을 깨는 순간 빤스런이다. 1시간 봉에서 22평은 따라 올라가긴 쉬울 수 있는데 깨지는 게 너무 쉽다고 합니다. 깨지는 게 쉽고 대신 이제 이 구간이 62평 깨는 모습인데 이게 깨지면은 더 이상 지지가 안 되니까 얼른 이제 롱인 경우 청산을 빨리 해라. 그러니까 탈출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22평보다는 62평이 훨씬 더 튼튼하고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봉 ABC 불규칙인데요. 쌍봉이 나온 이후 두 번째 봉에서 1.618까지 주가가 빠지면 임펄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경험상 10파다. 이렇게 쌍봉이 나왔는데 이게 1.618까지 빠진다 하면은 불규칙 ABC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 말입니다. 보통 코린이들이 이제 10파가 5파니까 이거를 그냥 임펄스로 빠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임펄스 5파로 빠지는 게 아니라 불규칙 ABC로 그 마지막 5파가 빠지는 거죠. 335든 535든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규칙은 1.618에서 2.618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임펄스 추세 단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쌍봉이 나온 이후 두 번째 봉에서 1.6 이건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어쨌든 이야기를 하자면은 임펄스 상승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임펄스는 5파 나오고 3파 나오고 다시 5파 나오고 3파 나오고 5파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나와야 해요. 거대한 흐름이 나오려면. 그래서 임펄스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여기서 5파 나왔다가 3파 나왔다가 한 번 더 3파 나오면 그 순간 임펄스는 깨집니다. 그래서 임펄스 A 플러스 ABC 그 다음에 임펄스는 임펄스 상승으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근거인데 이것도 만약에 여기에서 5, 3, 5로 빠졌죠.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ABC 나오고 또 ABC 나오면 이거는 5, 3, 5 ABC입니다. 지그재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단적인 예로 5파 나오고 3파 나오고 3파 나오고 3파 나오고
그럼 임펄스가 끊어진 겁니다. 뭐 추세 전환의 신호로도 볼 수가 있고 임펄스가 끊어졌다. 그래서 임펄스 카운팅보다 ABC 카운팅이 쉬운 게 임펄스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ABC파 조정이 훨씬 쉽습니다. 이제 ABCDE와 ABCX, ABC D파동에서 618을 쟀는데 1대1로 빠지면 앞파동의 ABCDE가 아니라 ABCX, ABC일 확률이 높다. ABC 빠지고 그 다음에 C에 618까지 갔으면은 이거는 이제 D파일 가능성이 있고 잠시만요. D파에서 618로 됐는데 1대1로 빠지면 ABC D에서 전체 1대1로 빠지면은 ABCX, ABC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 말이고, 만약에 전체 ABC에 618까지 갔으면 이건 ABCDE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끔씩은 주의를 해야 하는 게 ABC에서 D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상승 A파였다가 이렇게 오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주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그렇게 상승 추세로 변할 수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A, B, C, D 라고 생각했는데 DE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버리면서 상승으로 추세가 변환이 되죠. 비교적 최근 차트로 기억하고 있어요. 8번 ABC 올 1파에서 2파에서 롱 잡고 손절 걸어라. 이거 지난번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1, 2, 3 파동 나오는 거랑 ABC 나오는 걸 확인하는 법을 알려주셨으니 1, 2, 3으로 나오는 파동은 보통 2번 파동이 1번 파동이 0.5 맞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하였고, 만약 눌림이 7, 8류까지 왔을 때도 롱을 잡아보라 하였다. 그 이유는 전 바닥을 깨면 손절하면 되고 그만큼 손익비가 줄어든 자리다. 만약 내가 본 게 A 파동으로 봤다면 618까지 오면 거래량과 속파동 체크를 하고 잡으라 하였다. 뭐 굳이 0.5가 아니어도 매물대가 이제 형성된 구간에서 잡으면 되는 거죠. 주의사항은 이제 1파에서 2파 혹은 AB 눌리면 1대1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파의 지그재그와 플랫에 정형화된 피보 수치가 있지만 추세 전환 자리에서 물량 테스트를 하면 매물대가 안 쌓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는 매물대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손익비율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1까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매물대가 있으면 매물대도 볼 수도 있긴 하다. 그래서 A, B, C 할 때 B 자리에서 롱 잡기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럼 2, 3, 6에서 롱 잡고 0에 손절선 잡으면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ABC 매매. 자, 끝입니다. 오늘은 차트 안 보고 이걸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